2시 상황실 이정목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오늘 세 가지 상황실에 들어가 볼 테고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카카오 네이버인데 압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나 보면은 어제 그 악재도 개인은 사고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단 말이죠. 네, 참 이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카카오 정말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 지금 쇼크가 심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일단은 매도하고 본다라는 너무나 매도 압박이 좀 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국내 양대 뭐 카카오 네이버 빅테크 기업의 이제 독과점적 이런 영업 행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제기를 한 것뿐인데 뭔가 이참에 뭐 한번 민다 이런 느낌으로 외국인 기관이 너무나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네. 오늘은 연기금이 그나마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핀테크 업체가 뭐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뭐 소개하는 거는 광고가 아니라 뭐 중개 행위다. 이 얘기가 아무래도 너무나 큰 악재로 좀 다가오면서 정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서비스를 등록을 하려면은 금융당국에서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좀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 규제 이슈에 인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비교했을 때 카카오가 훨씬 더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뭐 페이, 뭐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번 규제 이슈는 카카오 쪽에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10월에 예정돼 있는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에도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했는데요. 사실 문어발 시계 확장 그리고 골목 상권 위협은 대기업에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응하기가 네. 어려운 시장.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급락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물론 악재는 맞지만 네. 그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뭔가 특별하게 막 뭐가 나온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지금도 전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한번 타이밍을 보시고 한번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카카오에 대한 움직임을 한 2, 3일 정도 지켜본 연후에 지금 단기 급락이 좀 심한 상황이고 투매에 좀 동참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열고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또 길게 좀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또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우려는 좀 맞는 것 같고 공매도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참에 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강력한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모든 것들은 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카카오뱅크도 우정사업본부에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그 이후로 수급이 좀 꼬여버렸거든요.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도 전 세계 유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서 수급으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수급이 약간 꼬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악재까지 나온 상황에서 과매도 구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좀 지금 현재 심한 상황인데 지금 요걸 보면은 네. 오늘 개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위로 힘차게 뻗어갈 때 이런 갭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개파락에 어제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근데 지금 이번 주만 거의 20%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과도한 하락은 맞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부터는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냐면 네.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반대 매매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한번 우리가 견딜 수가 있었는데 오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2, 3일 정도의 또 대출이란 이런 신용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반등세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한 2, 3일 정도 이런 부분들 물량까지 소화된 연후에 신규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오른 종목들을 단 이틀 만에 지금 뺐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공매도가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이틀, 2, 3일 정도 지켜본 연후에 네. 카카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카카오 뭐 페이 상장, 또 카카오가 또 어떻게 본다면은 대기업 에 대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좀 과다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분명히 뭐 주가라는 게 이런 대기업들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또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들 반대 매매라든지 좀 어느 정도 강력한 매도세가 멈춘 연후에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하락은 맞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반대 매매가 네. 한 차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조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이번에 다시 나는 좀 단가를 낮춰볼래 더 살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네이버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이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상승률 자체가 카카오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폭이 좀 더 클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동일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매수할 때 떨어질 때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게 또 맞을 때도 있는데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떨어질 때는 조금 내 단가 낮추더라도 좀 하락세가 좀 멈춘 연후에 반등세가 나올 때 좀 단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를 또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일단 이 비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반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에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요. 저희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중요성 이전에도 최현욱 매니저하고 다뤄본 적이 있는데 진원생명과학 임상 2상 승인이 식약처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우리가 치료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치료제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백신 개발되면 어떡하나, 그럼 백신 국내에서 개발하는 회사도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백신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고 치료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 임상 2상을 연구 승인받은 이 진원생명과학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이거든요. 경구용 약제로 투약이 편리하다. 아무래도 먹는 약이다 보니까 약값도 싸고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3상을 허가받은 데는 또 신풍제약이 있고 제누졸락은 사이토카인에 대한 손상 방지 확인된 면역 조절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핫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임상 2상은 안전성과 이제 우리가 유효성을 평가하는 다국가 임상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 증상이 중증 폐렴으로 발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북마케도니아에서 이미 승인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임상 연구에서 우리가 뭐 고대 구로병원이라든지 포함한 한국 임상기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나 뮤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한 폐렴 방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해졌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약물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그동안 이야기가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신풍제약도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로 묶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뭐 대웅제약이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좀 빠르게 봐드리면은 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죠. 대웅제약은 이제 뭐 코비블록 임상 2상 완료가 됐는데 여기도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정 이후에 아직 반등세가 없었어요. 최근에 백신 관련주만 좀 많이 올랐었고 부강약품도 있습니다. 치료제 관련 중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에 한 차례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부강약품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부강 레보비르죠. 그래서 여긴 레보비르고 또 우리가 신풍제약이에요. 알테수네이트죠. 요거는 경구용 치료제는 아니죠? 경구용이죠. 아, 이것도요? 피라맥스. 아, 피라맥스. 네, 피라맥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상 3상을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조금 과도하게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WHO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3상까지 가고 있는 기업들 몇 개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신풍제약 주주님들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10월 달이나 이때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까지. 근데 신풍제약은 임상이 보통 이상보다 한 11배가 많은 한 3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거와 상관없이 WHO에 대해서 이 알테수네이트 주사제죠.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관련주 그동안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당수 있는데 국내 1호 치료제가 어떤 게 나올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피라맥스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모든 임상을 다 거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쓴다면 약간 그 안에서 성분을 갖고 가는 거면 그냥 그 자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라맥스가 피로나리딘하고 알테수네이트인데 네. 지금 알테수네이트가 주사제인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지금 임상이 들어간 거고 피로나리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벨 의학상 받은 약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피라맥스인데 예전에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 피라맥스 기전 자체가 코로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연구나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작년에 거의 국내 1호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던 상황인데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임상 이상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임상 3상 대규모가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치료제 관련주도 국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그럼 진원생명과학 가격 전략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치료제로 주가 분위기 네. 전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이 종목은 뭐 작년도 황제주고 올해도 황제주예요. 네. 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한 번 올랐다 하면 몇 배씩 이렇게 오르는데 최저점 대비했을 때 25배, 아니 거의 30배 정도까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물론 예전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올랐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도 이번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번에 한 달 전에 올랐던 거래량보다 지금 약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주목해 보시는 분들은 34,000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34,000원 라인을 지켜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만약에 43,000원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뭔가 이 종목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고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또 뭔가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싹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어제도 제가 장 마감하고서는 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급락을 살짝 브리핑해 드렸는데 실적 쇼크 우려가 있고요. 화장품주들 더 이상 중국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알령 때문에 힘들어한 동안 중국 시장 내에 있는 자체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커져서 좀 길을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이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순환매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얘가 떨어지면 다음 날은 뭐 어제는 카카오, 어제 아모레퍼시픽, 얼마 전에 또 다양한 종목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겁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화장품주를 더 이상 중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실적 쇼크 전망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 사업 부진은 올해 3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좀 밑돌 것이다 해서 좀 폭락이 나온 상황으로 말씀드리겠고 또 공매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중국 소비도나 화장품 업계에서도 경쟁이나 이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중소형 화장품주는 또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대기업들이 좀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그다음에 델타 변이 확산해서 수요가 좀 줄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중저가 브랜드 매출 감소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 우려감에 빠지고는 있지만 좀 심하게 빠지는 게 아닌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지금 증권가 리포트를 쭉 훑어보니까 목표 주가가 다 하향됐던데 네. 이게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일까요? 사실 화장품주 내에서도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뭐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50주 네, 신고가를 맞습니다. 기록했잖아요. 좀 맞습니다. 다르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화장품주도 우리 2차 전지가 네. 뭐 대형주가 신통치 않은 상황인데 중형주가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소재 업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PNT 같은 기업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대주전자재로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걸로 봤을 때 대형주하고 중형주하고 흐름이 좀 다르다. 좀 짚어드리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한국컬마 대기업이죠. 그리고 뭐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그나마 이 중에는 좀 견조한 편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잉그루드랩은 너무나 견조해요. 여기는 완전 실적이 좋아지는데 요거랑 관련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화장품주 중에 실적이 나오는 온라인 쪽으로 활로를 뚫어가는 화장품주라든지 또 예전에 강세를 보였던 연우 같은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하지 않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보면은 좀 과한 하락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 구간에 어제 오늘 뭐 만약에 내가 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겁이 날지 몰라도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한 거래일수로 이 종목도 한 5일 정도 지켜본 연후에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어쨌든 국내 1위 화장품 기업으로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 대한 실적 전망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좀 과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과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위드코로나 안에서 소비주들 그리고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를 거신 분들도 크겠지만요. 그 안에서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불사조 이정무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